오늘 행사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취업 컨설턴트 제리 멘토님의 특강, 그리고 선배 장학생과 제리 멘토님과 함께하는 그룹별 멘토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장학재단의 강용원 부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추운데도 모두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후배 장학생들을 위해서 선배 멘토님들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을 기회 삼아 이런 행사가 지속되고 우리 장학생들이 더욱 성장하는 매개체가 되는 그러한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오늘 맺은 인연이 평생 지속되기를 희망하며 짧게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취업 길잡이가 되어주실 그 제리 멘토님을 소개를 하면서 이번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취업 그 너머에 있는 삶을 봐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강연인데요. 이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 내일부터 출근의 제리 멘토 남성훈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제목은 취업 그 너머에 있는 삶을 봐야 합격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편하게 들으시면서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었을 때 뭐 학점, 뭐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정말 뭔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회사에서 하고 싶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업 그 너머에 있는 삶을 이해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저는 2004년 1월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고요. 여기서 학사로서 내가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저도 이제 해외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 석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퇴직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우연찮게 인사 임원께서 야, 너 인사 담당자 한번 해볼래? 하다가 해서 퇴직을 할까 아니면 인사 담당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인사 담당을 시작하기로 했고 팡을 다니다가 이제 그 뒤로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험을 많이 했죠. 2019년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머리 쓰는 거 하고 싶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제주도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스쿠버 다이빙 강사 라이센스도 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올라와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취준생분을 한 명을 도움을 드렸고 이제 그분이 취업을 되게 잘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느껴서 그러면 인사 담당자로서 지금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제가 사업도 하고 이제 강연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제 아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이 왔었을 때 아빠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나요? 뭐 직업은 뭔가 이런 거 물어봤었을 때 답을 주고 싶어서 만든 자료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게 절대적인 정답이라기보다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준비한 자료니까 그냥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인문, 인공, 예술, 기술 다양한 분야에서 왔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다 쏙쏙 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빼가시고요. 어떻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고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면접을 어떻게 해서 합격을 하지까지가 아마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저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 너머에 있는 면접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당장 나랑 같이 일할 분들을 채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할 사람. 근데 그거에 대한 시각이 이 전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대화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일을 안 하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는 게 아까 현실에 발을 딛다라는 얘기는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먹고 사는 것만 일을 하게 되면 진짜 일이 재미없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 김훈 작가께서 쓰신 책이 하나가 있는데 밥벌이의 지겨움이라고 너무나 지겹고 지겨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일이라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한데 내가 죽기 전까지 나의 삶을 채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그 일을 통해서 의미도 찾고 그러니까 왜 사냐는 물음에 대해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어떤 의미도 찾고 그리고 그런 삶을 계속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근데 거기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도 찾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삶 자체가 나아간다는 의미라기보다요 그냥 계속 지금에 머물러서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을 제가 하루는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나는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본 건데 이 표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월화수목금 주 5일을 일반적으로 일을 하고요. 하루에 8시간씩 보통 40시간을 일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일하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제일 활동적인 시간에 일을 해야 되죠. 또 그 외에 잠도 자고 먹는 거 다 빼고 나면 별로 내가 사용할 시간이 없을 만큼 우리는 늘 일에 많은 집중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을 하는 거고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고 그만큼 내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죠. 이제 여러분들 입사를 하잖아요. 또는 아르바이트를 할 거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 고용계약서 쓰실 거거든요. 근데 고용계약서 쓰실 때 제발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인턴이든 아니면 단기 계약이든 뭐든 좀 잘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는 꼭 하고 싶고요. 이 고용계약에서 인사적으로 꼭 법적으로 정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할지도 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일을 하기로 해요 라고 여기 다 쓰게끔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 외에 일을 시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이나 어떤 얼마만큼의 휴가를 줘야 되는지도 고용계약에 다 쓰게 돼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때 고용계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좋겠죠. 그쵸? 맞아요.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데 직장을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모두가 프로입니다. 그 프로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결과로서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야 돼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KPI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내가 내년에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일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다 내가 하는 목표를 다 쓰게끔 돼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매년 한 번 또는 두 번에 따라서 늘 평가를 받아야만 해요. 얼마만큼 자기가 하고 오려고 한 목표에 대해서 잘 이뤘는지 그거를 계속 측정하기 시작한다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취업을 준비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저는 그 시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가 직장을 들어간다는 의미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나의 삶을 투자하는 거고 그 투자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되고
들어가면 늘 결과로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하고 그 정한 일을 가지고 나는 매년 평가를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학교에서 큰 가이드를 주긴 하겠지만 평가도 받으시죠? 학점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 가서 목표를 세우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먼저 세우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나의 리더하고 내가 내년에 무슨 일을 할지를 되게 면밀히 검토하면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죠. 회사에서 핵심 중에 핵심으로서 계속 어떤 사업들을 만들고 일을 해 나가고 그 책임을 가지고 뭔가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죠. 그런데 제가 계속 학교에서 만약에 평가가 안 좋으면 그냥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는 그게 책임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서 그냥 학점이 안 좋아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나의 어떤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상태들을 다 결정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닐 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5세까지 일을 하잖아요. 35년 동안 계속 일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만큼 많은 평가를 받게 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막 이런 스테이터스를 만들게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삶에 있어서 무게감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직장을 들어가면 너무 좋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생각보다 그 좋은 이면에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를 저는 좀 이해하는 것도 저는 취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면접을 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직급 없어졌다고 많이들 얘기하나요? 맞아요? 저희 회사도 님님 부르거든요. 뭐 저는 이제 닉네임이 제리라 제리님이라고 부르고, 뭐 신입이시든 아무리 경력이 많은 분이든 이제 님으로 부르는데, 사실 직급이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부르는 말들이 다 님이고 수평적인 호칭이긴 하지만 인사 뒷단에서 봤었을 때는 나름대로의 그 잡레벨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분류를 해놓고 사실은 다 구분을 해놓고 있거든요. 입사를 하고 되게 좋기만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냉정하고, 뭐 제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구분이 돼 있고 해서 되게 딱딱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룰을 얻잖아요. 그런 룰처럼 회사들도 나름의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들을 이해하면서 본인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만들어가야 될지를 아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만약에 실수를 하거나 성과를 원하는 만큼 얻지 못했을 때 어떤 만큼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실패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당장에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실패를 했잖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의 실패를 해도 상관이 없고, 요즘의 트렌드 자체는 꼭 성공이라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트라이를 하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그 실패가 의미 있는 것도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실패라고 했다고 해서 평가가 낮게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정말 이제 심하게 간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합니다.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이 들면 얼마든지 도전하고 얼마든지 실패하고, 그 대신 조건이 뭐냐면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뭐고 우리가 뭘 성장했으냐면 증명할 수 있으면, 저는 성공과 실패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미와 노력이 있다면 회사를 이끄는 상위 10% 혹은 그 상위 0.5%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 실패했느냐가 사실은 평가에 대한 요소들도 있고요. 성공이라는 거라기보다 얼마만큼 내가 현실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고 되게 많이 도전해서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게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대기업이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계속 진행할까요? 더 빡센 현실을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냥 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일해서 열심히 잘 살아갈게요라는 신입, 패기 있는 신입들도 되게 좋은데요. 저는 명확히 현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 현실에서 전 이 일이 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왔고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시간이 더 뒤로 갈수록 아마 원하는 회사 다 가실 수 있을걸요?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직장은요, 진짜 뭐냐면 내가 너무 중요한 시간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저는 시간이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삶을 많은 부분을 진짜 맡겨놓고 사는 곳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현실을 살아가기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시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걸 주고 또 보상을 받고 또 그걸 가지고 살면서 내 삶의 의미를 계속 찾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올라가셔야 되는 곳입니다. 늘 올라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스포츠 하잖아요. 야구 선수도 있고 뭐 축구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들은 늘 룰 안에서 경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종목과 다를 뿐이지 취업을 하면 많은 회사에서 또 회사 대 회사 간 이런 룰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저는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게 싫다라고 하면 저는 뭘 추천하고 싶냐면 NGO 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경쟁이 존재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잘 알고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여기 이 학생들 중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공공기관과 공기업도 경쟁이 좀 치열한가요? 네, 공공기관도 되게 치열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도 중앙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 있고 막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 근데 그들도 그 안에서 살면서 보면 일 되게 많고요. 또 뭔가 본인이 올라가서 뭔가 하고 싶은 구조들이 생기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더 많은 거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뭐 어디 기관에 들어가면 내 거 만들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건 뭘까요? 계속 지위가 상승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친구가 5급인데 네, 굉장히 치열하게 삽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공무원이 안 빽사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되게 현실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거 되게 잘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버틸 때도 사람이 나아갈 수만 없잖아요. 때로는 버티기도 해야 되거든요. 잘 버티고요. 그 다음에 잘 나가요. 뭘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에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면접위원하고 얘기할 때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를 잘 풀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합격하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걸 아시죠? 라고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약간 전략적이거나 어떤 그러니까 제도적인 면을 얘기하면 우선은 채용은요. 이력서 지원서를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인적성 검사 보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GSAT라고 글로벌 애피튜드 테스트를 보거나 아니면 뭐 AI 면접이라고 하는데 그거 AI 면접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직무적성 검사를 AI스럽게 만든 게 그 면접이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면접 보잖아요. 그렇죠? 면접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직무 면접 있죠. 임원 면접 있죠. 삼성은 창의성 면접 있고 토론 면접 아직도 있는 공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정도가 면접이 거의 다예요. 그리고 직무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나면 신체 검사 받고 입사를 하게 되죠.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럼 어떻게 공고를 내냐면 자 우리 학점 3.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직군 같은 경우에는 뭐 토익 스피킹 뭐 6이 돼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원자들이 막 접수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접수 기간이 끝나면 인사 담당, 채용 담당자들이 엑셀을 쭉 내려요. 그래서 학점 이상, 그 등급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되게 간단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즘도 그 잠재적인 역량, 태도, 뭐 회사에 대한 가치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신입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태도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이 태도라는 게 뭐냐면 일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회사에 대한 바라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인성검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반기업적 정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왜냐하면 기업을 싫어하는 데 가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다였었는데 요즘엔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무 역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예전에 뭐 삼성전자 하나 예를 들면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 GSAT를 보고 나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구글을 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삼성에 떨어진 사람이 구글 갔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찾아봤더니 직무적성 검사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뛰어난 디자이너를 뽑기에 직무적성 검사는 맞지 않는 툴이 된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포트폴리오로 대체를 해서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보죠. 개발자는 직무적성 검사가 맞을까요? IQ 테스트 같은 거? 혹시 여기 직무적성 검사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수학 능력 시험이랑 비슷해요. 더 고난이도의 시험. 그래서 막 보면은 이렇게 문제지 같은 거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전개도 펼쳐봐가지고 막 이게 어떤 모양일까 이런 거 봐야 돼서 막 보면 막 이렇게 막 돌려보고 장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개발자는 그래서 뭘 할까요? 코딩 테스트를 하죠. 이런 것처럼 이제 신입을 보더라도 실제적인 그 일을 얼마만큼 했나를 판단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입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직무적인 특성의 역량들을 이해하고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요소보다. 그래서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제 직무에 따른 평가 도구가 다변화됐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인적성 검사만 보는 게 아니라 직무를 측정하기 위한 실제적인 테스트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삽질하는 사람이 뽑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삽질을 시켜보는 거죠. 그런 어떤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변화했지 사실은 다른 거는 별로 전 변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틀에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엑셀 돌렸다고. 근데 요즘에 엑셀 안 돌려요. 인사 담당자들이 다 가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다 읽어보고 1차 필터링 되면 마케팅이면 마케팅 지원한 부서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봐요.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 꼼꼼히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그 GSAT 같은 게 뭐냐면 보통 삼성전자 한 해 지원 인력이 한 2, 30만이 되거든요. 2, 30만인데 뽑는 인력은 한 5, 6천 명? 그러면 훅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로 줄이겠어요? 그런 직무적성 검사가 되게 유효한 툴인 거죠. 아마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직무적성 검사 더 이상 안 본다고 했어요. 그쪽은 수시 채용으로 변경되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다변화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력서 자기소개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직무에 대한 어떤 이해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경력처럼 실제적인 경험이 아니라 상대적인 신입으로서에 대한 역량이라는 거 되게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채용 프로세스에서 서류 전형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가 서류 전형에 꼭 들어가잖아요. 이력서 사항에서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진짜로. 이력서를 기재해야 되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 안에 적어야 되는 내용이 많아야 된다고요. 무조건 많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지원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사 담당자라는데 굴착기 기사와 전투기 조종사와 뭐 검도 몇 단에 아니면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뭐 제빵 기사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인사를 했다면 인사를 위해서 이력서상에 나의 학력, 전공, 학점, 그 다음에 경력, 대외활동, 자격증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고 그 요소들이 내가 인사를 위해서 되게 집중되어 있냐 그 상황에서 되게 많은 게 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그냥 이 리스트에 넣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 기업에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서류 전형 심사위원 올해서 가거든요. 왜 가냐면 진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한 2년간은 웬만한 데 다 오라는 데 다 가봤어요. 근데 제가 평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자기소개서로 지원자 평가 못해요.
왠 줄 알아요? 왜 것 같아요? 예? 왜 뻥이 많아서. 근데 뻥이 많은 거를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서에 뻥이 많다고 해요.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이력서. 그럼 지금 이력서 본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예. 자기소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뻥인지 아닌지 아무리 읽어봐도 전 모르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면접위원들도 자기소개서를 읽고 이게 뻥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력서라고 얘기하죠. 맞죠? 똑같아요, 사람도. 그냥 가다가 이력서 보다가 자기소개서를 읽다가 다시 이력서를 보는 거죠. 이력에 있어서 조금 독특하다, 뭔가 부족하다 있으면 자기소개서로 돌아가서 읽어보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소개서 막 쓰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잘 써야 되는데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력서다. 이력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직무 관련된 여러 활동들이 되게 많아야 된다. 집중되어 있다. 아셨죠? 그럼 자기소개서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써 있는데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요지에 맞는 답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 이거 하나로 무조건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어떤 취업 컨설턴트를 저한테 데리고 와도 전 이거 하나로 싸워서 이길 자신 있는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다음 자기소개서의 질문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이거 SK 1번 질문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최고의 수준을 목표로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우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이 질문의 요지가 뭘까요? 목표 설정 및 성취 경험. 목표 설정 및 성취 경험? 목표 설정... 자기주도성? 아니 하나만. 요지. 도전적이시네. 성취 경험. 성취 경험? 또... 아닌 것 같아. 맞는데 목표 설정도 맞는데 아닌 것 같고. 또 아닌... 뭐 있을까요? 요지 이거 한 문장의 요지인데 근데 요지가 뭐냐면 여기서 힌트 주면 요지가 뭐냐면 저 같은 심사위원이 들어가서 자기소개서 읽고 평가하는 요소예요. 뭘까요? 오? 자발적으로라고 하셨나요? 자발성 맞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평가하냐면 봐요. 자, 자기소개서를 읽고 괜찮은 지원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발적으로 목표 수준을 높게 세운 지원자인가? 예를 들어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학교 성적을 4.0 맞기 위해서 노력 열심히 했다는 자발적일까요? 비자발적일까요? 왜냐면 학생이 공부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나름의 그 상황에 맞아서 목표 수준이 높은가를 읽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세웠으면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끈질기게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나? 이 두 가지가 평가자가 읽고 그 요소가 있으면 3점, 없으면 그러니까 중간이면 2점, 없으면 1점을 주는 거죠. 이 생각보다 자기소개서 쓸 때 여러분들 질문 요지 파악 안 하고 뭘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모르고 쓰는 사람이 사실은 전 대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빨리 써서 내야 되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쓰고 싶잖아요. 그쵸?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인사 담당자가 돼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질문의 요지 파악해서 쓰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런 정도의 목표를 세워서 썼구나. 나 이렇게까지 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구체성만 있으면 합격인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때 빨리 쓸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뭘 묻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형식은요, 그냥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면접이나 아니면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쓸 때 두 가지씩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두 가지씩은 결론부터 무조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을 맨 위에 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같은 구체성을 밑에 쓰고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에 그거를 읽어보기 위한 소제목을 키워드를 뽑아서 위에다가 넣어주면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굉장히 좋아할 형식의 자기소개서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 기업에서 모 기관에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이렇게 쓴 자기소개서는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적성검사, 인성검사 구분되는데요.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그 여러분 아까 얘기한 수능검사를 되게 고도화시킨 게 적성검사고요. 인성검사는 왜 60분에 1000문제 풀어보는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그거 풀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일관성 만점.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떨어져요. 그럼 이 60분에 1000문제를 풀면은 인당 몇 초, 그러니까 분당 몇 초, 그러니까 한 문제당 얼마 시간 없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그게 슈퍼맨이야. 그럼 슈퍼맨에 맞게 막 답변을 하잖아요.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검사가요, 되게 정밀하게 만들어진 거라 60분에 1000문제를 풀어야 돼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반복 질문을 계속 중간중간 넣어요. 그럼 결과가 뭐라고 뜰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지원자 신뢰성이 없습니다라고 딱 나와요. 그럼 면접위원 이렇게 씩 웃고요. 하면서 질문을 물어보는데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이 지원자가 수준이 똑같아도 이 지원자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불합격할 사람 거의 없어요. 이건 학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나 방향성, MBTI가 정답이 있어요? 없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것들 하나를 캐릭터를 정해서 내가 아닌 캐릭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그냥 정직하게 하면 다 붙어요. 여기서 여태까지 횡단보도 신호 한 번도 어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파란 신호등만 길 건너갔다. 아니죠? 네, 다 그렇게 살아요. 양심적이시네요. 걱정하지 말아요.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왠지 그거 쓸 때 거짓말이 없다라고 써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신뢰성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기술 면접, 임원 면접이 있는데요. 기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있게 말한 거고 채용 공고 내용 완벽하게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정답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아직도요. 성실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도 너무 중요하고요. 도전도 너무 중요하고요.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거는 팀워크라고 해서 동료, 후배, 특히 나이 많은 꼰대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면접에 갔었을 때 뭘 이해하고 가지라고 할 때 이 부분은 나는 다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물어볼게요. 아직도 성실하세요? 여보세요? 성실하세요, 본인?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성실하려고 하는데 제 아닌 나태가 성실하게끔 이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합격. 자, 도전하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 뒤 친구한테 물어본 거. 도전하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여기 있는 것도 합격. 무슨 말이냐면, 합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성실해요. 왜냐하면 이래서요. 저 문제 해결하는 의지 있어요. 왜냐하면 이래서요. 저 도전적입니다. 저 이런 경험 있어요. 저 다른 사람들하고 되게 잘 지내려고 노력 많이 해요. 이래서. 라는 거를 머릿속으로만 잊지 말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분명히 면접 갈 때 준비해서 가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직무 면접에서는 채용 공고 잘 보라고 했죠. 여기서 직무적으로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신기술 신사업 동향 파악 및 기획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신제품 관련 협력 대상 및 파트너 발굴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R&D 및 제품 개발 지식 경험이 있는지, 비즈니스 영어 커뮤니케이션 있는지, 이것뿐이 평가 안 해요. 이거 있으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채용 공고에 웬만하면 다 정답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잘할 수 있음을 가서 보여주면 돼요. 그럼 간혹 가다 채용 공고에 잘 안 써는 회사들 있죠? 가지 마요. 가서 본인들이 신입이 어떤 경력이든 뭘 할지 잘 모르는 회사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이 일을 가서 잘할 수 있는 걸 직무적으로 보여주면 그게 합격인 거예요. 그리고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요 10개 있죠? 이 10개만 준비 잘해 가시면 여기에서 다 응용해서 다 잘하실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합격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이거 평소 안 하는 질문이에요. 면접 때만 하는 질문이거든요. 갑자기 자기소개해보세요 했을 때 자기소개하고
장점 뭐야라고 했을 때 장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짜 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만 준비해 가면 전혀 면접 보는데 여러분 문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멘토님, 제가 5년 전에 취준생 시절부터 제일 궁금했던 건데 입사 후 5년 뒤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게 저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그럼 5년 뒤에는 내가 어느 직급에 누가 돼서 어떤 담당자가 돼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 이게 뭐냐면 입사 후 계획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신입 지원자로서 얼마만큼에 대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물어보는 거라 5년 뒤에 과장이 되고 10년 뒤에 부장이 되고 15년 뒤에 임원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원을 직무한 사람으로서 얼마만큼의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회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할 건 전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진심.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도 안 가고 다른 회사 안 가봤는데 5년 뒤, 10년 뒤를 어떻게 알아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중고 신입 없으시죠? 중고 신입이에요? 중고 신입이 뭔지는 아세요? 왜 회사 다니다가 나와서 다시 신입 지원하는 분들 중고 신입. 자, 질문. 중고 신입이 유리할까? 신입이 유리할까요? 신입.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도 세팅을 원하지 않을까? 세핑 원해. 내가 그 회사에서 원하는 가치관을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회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순수하다고 느껴요. 아직 세상에 때가 안 탔어요. 아, 정말로. 너무나 에너지도 많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되게 잘해서 직장으로서 얼마만큼 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게 성장시키고 싶어요. 삼성전자 다닐 때 외국에 한 되게 유명한 구글에 온 임원이 있는데 저랑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진짜 나 성공한 원인을 알겠다. 뭐냐 했더니 신입 채용 때문에 그렇대요. 대기업이 한꺼번에 뭔가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 인력들이 결국에는 진짜 방향을 보면서 성장을 해서 세핑으로서 순수하게 성장을 해서 굉장한 컬러를 만들어내고 색깔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중고 신입보다 신입이 훨씬 더 좋아해요. 근데 그분은 신입 채용 안 하고 경력직만 채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구글은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서구권 문화에서는 신입 채용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거기는 무급 인턴서부터 해서 계속 쌓아서 움직이는 거라. 그래서 이제 구글은 없는데 구글 그 임원이 와서 이제 생각한 거죠. 삼성전자가 왜 성공할 수 있었나. 그런데 신입의 힘이 대단하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뭔가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지원자를 원하는데 그 질문이 이런 질문인 거예요. 당신이 얼마만큼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얼마만큼 와서 뭘 하고 싶은지를 설명해 달라가 사실은 다예요. 그래서 너무 5년 뒤에 뭐 부장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만큼 큰 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하시면 되고 꿈을 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중견 이하 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중고 신입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당장 빨리 일해야 되거든요. 아셨죠? 또 이 질문들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주셨어요. 5번 질문에 가장 힘든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 군대 얘기 써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 되고요. 그 질문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군대 생활이 삶에 있어서 제일 힘들었어요. 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취업할 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군대 얘기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름은 합격해요. 이름은 떨어져요.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취준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냥 하나의 공식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취준은 절대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단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닥뜨릴 현실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얘기한 거고 또 그거를 잠깐 얘기해 준 거예요. 아셨죠? 네. 보통 그런 건 없는데요. 질문에 따라 틀리거든요. 질문에 따라 틀린데 질문이 되게 심오하면 길어질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일반적으로 1분 내에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1분 내에 하고 만약에 궁금하면 면접위원이 또 질문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1분이면 족하다. 1분 엄청 길어요.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면접 보러 가서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려는데 뭐 구내식당 밥 맛있나 이런 거를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왔으면 좋겠고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문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생각에 저는 수준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사내 밥 맛있어요 이러면 그쵸. 그냥 인식이 그렇구나 이런 건데 이제 예전에는 기업들이 약간 갑질을 하잖아요. 면접도 사실은 갑질 같았었어요, 저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답해봐, 내가 뽑아줄게, 잘하면. 근데 요즘엔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서로 같이 일할 사람이니까 서로 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나만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질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왜냐하면 상방의 소통을 해보고 싶어서. 두 번째는 그거를 통해서 상대방의 수준을 가늠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할 때 예를 들어서 월급 많이 줘요 이러면 이 지원자는 월급에 되게 관심 많구나. 그러면 나는 별로 같이 일하고 싶진 않은데 우리 회사가 월급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혹시 뭐 덕후인 거 있어요? 덕후? 나 뭐 덕후다 있어요? 나 덕후 무슨 덕후예요? 야구 팬? 야구 팬이라고요? 네. 어느 팀 좋아하세요? 하나 이글스. 하나 이글스? 하나 이글스의 가장 핵심 선수가 누구예요? 노시환 정은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자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지수가 뭐예요? 타율입니다. 타율하고 또 뭐 있어요? 출루율. 네. 그렇죠.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세요? 모르죠? 근데 왜 그걸 아세요? 아니 욕할 때 좀 정량적으로 욕하고 정량적으로 욕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심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야구 되게 좋고 재밌고 관심 있고 하니까 되게 깊이 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수준을 보면 이 지원자가 얼마만큼 파고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야구를 뭔가 채용을 할 리는 없지만 와가지고 뭐 ERA가 얼마예요 이러면 면접위원 흠칫 놀란다고요. 저 지원자 뭐지?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평가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궁금한 사람들은 별의별 걸 다 물어봐요. 근데 이제 제일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런 거죠. 면접관님 저 되게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이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막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관심 있는 지원자하고 아닌 지원자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모 대기업하고 면접위원 교육 과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1차 교육 갔다 왔어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대기업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네 면접위원 교육 좀 해달래요. 그런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봤어요. 왜냐하면 취준생들한테 더 객관적인 뭔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거기서 되게 느낀 게 뭐냐면 회사들도 준비가 되게 많이 안 돼 있어요. 막 면접위원한테 질문하면 답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래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네 회사에 관심 많은 사람이랑 생각하는 사람 뽑고 싶대요. 진정성 있고.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회사 되게 좋아하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뭐냐면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면접 준비하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상 질문 뽑겠죠? 내가 어떻게 말할지 스크립트 작성하겠죠? 외우겠죠? 가서 그대로 말하겠죠. 그렇죠? 그걸 원하는 건 아닌 게 확실해요. 그냥 내가 진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랑 어떻게 내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의 질문에 이해하고 어떻게 답변하고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아셨죠? 제가 작년에 삼성이랑 삼성 외에 3개에 합격한 후배를 한번 만났는데요. 일부러. 이 친구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핵심 요소가 뭔지 궁금해서.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이번에 취업 때 저를 돌아보는 되게 중요한 기회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왔는지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정말 삶을 다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 전공, 이 직업, 그 중에 어떤 이벤트, 나를 성장시킨 이벤트, 내가 되게 힘들었던 이벤트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본인을 되게 잘 이해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취업의 시작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고요. 생각해봐요. 면접위원이 뭘 궁금해할까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뭘 궁금해할까요? 면접위원이 뭘 궁금해할 것 같아요? 면접자. 맞아요. 그 앞에 있는 사람만 궁금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답을 못 할까요? 안 해봐서도 있는데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 되게 좋은 것만 다 갖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세상을 변혁시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의 시작은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거고, 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뭐 MBTI도 있고, 뭐 디스크도 있고, 막 이런 툴도 있는데, 이런 툴도 중요한데, 여러분 스스로 이런 어떤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세 개 다 만족하는 직업은 없어요. 돈도 많이 벌고요. 워크앤라이프에 밸런스 되고요. 내 가슴을 뛰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냥 이 중에 뭔가 하나만 제대로 돼도 되게 괜찮은 거니까 이 세 개를 만족하는 거를 다 찾기보단 내가 정말 뭘 좋았는지 찾아서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기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은 거 없습니다. 대기업이든 뭐 공기업이든 아니면 스타트업이든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다 일장일단이 다 존재해요. 제가 한 20년 되거든요. 제 친구들하고 다 얘기를 해보면 다들 죽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디 가서든. 모든 걸 다 만족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무엇을 해도 다 불안해요. 근원적으로 불안해요. 스타트업 하는 사람은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공공기관은 이직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국정원 뭐 5급, 4급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20년 일하면. 삼성전자 나와서 어디 갈까요?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만큼 큰 회사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잘 못 가요. 이건 제가 가진 인사이트인데요. 세상에 완벽한 직장도 없고요. 무엇을 해도 다 불안해요. 늘 불안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불안할 거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면서 불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취업에서 또 뭐냐면 경험은 깡패고요. 세상에 경험만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엔 없더라고요.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 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늘 무엇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게 무슨 경험했냐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하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이제 취업 준비하다 보면 스타 기법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되게 뻔한 얘기인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논리적으로 잘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제일 좋아요. 뭐냐면 저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맡았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고요. 그 결과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논리적이고 제일 깔끔하고 제일 좋아요. 그냥 면접 가면 이거를 이렇게 답변하는 걸 능숙하게 한 다음에 다음 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합격자의 공통점을 보면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진실. 한번 팀원 하는데 옆에 팀원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면 같이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직장도 똑같아요. 면접 40분, 30, 40분 보죠. 일관되게 얘기할 것 같죠. 내 얘기를 하면 그런데요. 내가 상대의 기대에 맞춰서 얘기하다 보면 앞뒤가 틀릴 때가 있어요. 괜찮은 회사는 지원자 1명당 면접위원 3, 4명 들어오거든요. 정신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도. 그래서 우선은 그냥 정직한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열심히 경험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경험하라고. 그건 진짜거든요. 그리고 제발 부탁은 원하는 거 하세요. 재밌는 거. 덜 불안하더라도 좋고 또 가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제일 좋고 덕후가 되면 뭐든지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업 관심 있다고 하시는 분 있는데요. 사업하고 싶은 분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요. 가슴이 뛰는 일이 있는 사람. 근데 그거를 아무리 주변이 어렵더라도 멘탈 강해서 버티면서 잘 갈 사람. 그 두 가지면 저는 사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요즘에 더 뭐 있냐면 린 스타트업 애자일 있는데요. 크게 한 방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작게 조그맣게 만든 다음에 이런 게 있네 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게 있는데 업데이트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면 저는 사업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저는 제 아들한테 얘기해주면 지금부터 좋은데 한 회사 들어가서 몇 년 일하다가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도 좋긴 하지만.
그래서 가슴 뛰면서 내가 진짜 멘탈 강하고 작게 조그맣게 계속 쪼개면서 뭔가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사업하셔도 괜찮아요. 대성할 거예요. 제가 제 나이 또래 1조 몇천억 가진 사람을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와서 우리 회사 인사 리더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맨 끝에 뭘 질문했냐면 대표님은 언제 행복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제 나이에 1조 몇천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삶을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야구 선수도 하고 구단도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막 줄리어드 음대도 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박수를 치면서 여태까지 당신이 한 질문 중에 내가 가장 잘 답변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성공한다고 행복하지 않대요. 성공하고 행복하고 별로 관련이 없대요. 자기가 게임 개발사 출신이거든요. 혹시 던파 아세요? 던파 개발자예요. 던파 개발자인데 이분이 아빠 첫 번째 돈 벌면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지정 주차장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거래요. 왜냐면 아침마다 NC 개발자가 전화를 한대요. 차 빼고 와달라고. 그래서 돈을 버는 순간 지정 주차장에 있는 데를 갔대요. 근데 한 달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더래요. 왜일까? 되게 많이 고민해봤대요. 왜일까? 왜지? 아, 한강이 파노라마로 안 보여. 이렇게 사이드로 보여. 이래서 그 다음에 한 게 뭔지 아세요? 한강에 파노라마로 보이는 집으로 이사 갔대요. 그래서 열면 한강이 파노라마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블라인드를 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느낀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행복한 걸 따져보니 엄마 아빠랑 밥 먹는 거랑 자기 친한 친구들이랑 와서 스타크래프트 하는 거랑 지금 현재 내 삶을 소소하게 살아가는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하루하루 지금 현재를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진심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가면서 되게 어려웠을 거고 어려운 일도 되게 많겠지만 여러분 지금 순간순간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면서 행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원하는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것만큼은 꼭 물어보고 싶다. 이 자리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손 들어주시면. 네. 네, 저도 사실은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다들 뭔가 대기업 같은 데를 먼저 들어가고 나서 경력을 쌓고 인맥을 만든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것이 그냥 뭔가 학부생 때 바로 시작을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말들을 하던데 저는 그 타이밍은 대체 언제가 될 수 있을지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그 타이밍을 잡으셨는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한 30대 중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타이밍적으로 보자면. 왜냐하면 그 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성장들을 쌓아서 성장한 형태라 굉장히 빠르게 학습해서 그러니까 요소들을 학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똑같고 삼성전자의 타이틀이 없었다면 나에게 집중해 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안 해줘요. 제가 하루는 그 기술보증보험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처음에 잠바 입고 갔거든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제가 이렇게 PT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삼성이 보이잖아요. 그때 관심을 가져주면서 기보에서 가장 많은 대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을 일으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도 되게 좋긴 해요. 근데 저는 한 30대 중반 정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회사 생활을 했었을 테니까.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나이 들어서 힘들어요.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요.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예전에는 새벽 2시에 퇴근하고 6시에 7시에 출근해도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30대 초중 때 들어가서 그 정도에 나와서 사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대리? 한 4년 차, 5년 차 때? 저는 그래요, 저는. 네, 이어서 질문 받아볼까요? 그래도 취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적정 나이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이선이 채용 과정에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지. 나이에 대한 마지노선 이때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삼성에 다니면 신입사원들을 되게 많이 봤을 거잖아요. 저는 30대 중반인 분도 봤고요.
초반도 받고요.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답 정규 국보포의 가운데는 그 나이가 아니니까. 근데 가능해요. 입사하기 전까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그간의 경험이 의미가 있고 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반영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낸 세월이 글쎄 뭘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놀았어요는 아니겠지만 의미가 없다면 그거는 문제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이까지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성장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나이는 절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놀아요. 놀아서 되게 많이 경험하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질문자, 네, 저 뒤에 계신 분? 먼저 오늘 뜻깊은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사부서에서 좀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려고 하면은 어떤 단계를 좀 밟아가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사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제가 아는 부분은 채용에 있어서인데 그러니까 우선 지금 말씀드렸었을 때 인사 어떤 부분이었어요? 라고 했었을 때 멈칫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인사에서 뭘 하는지를 더 많이 이해하시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2, 3일만 구글링 하면 되게 많은 정보들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를 판단해 보세요. 채용도 있을 거고 교육도 있을 거고 뭐 HRM이라고 그래서 뭐 인력운영 평가 보상 뭐 노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육 담당자로 하려고 하면 저는 대학원을 가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사 쪽이면은 노무사 자격증을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외에 채용이거나 하면 저는 우선은 그 요즘에 많은 회사들이 리크루팅하기 위한 인턴이나 아니면 이런 직무에 대한 포지션이 되게 많이 오픈돼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 명이라도 채용해 보는 경험을 해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험이 깡패라고 했잖아요. 찾아보는 것도 경험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찾아서 해보는 것도 경험이잖아요. 해보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진짜 그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 직무를 찾아보고 정의하고 어디에 띄우는지 고민도 해보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지원하는지도 보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한 번만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회사에서 채용 담당자로 지원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있나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이 메일로 드리면 되는 걸까요? 아, 네, 이게 제 회사 메일이라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답변 안 해주면 어떡하지 하면 욕하시면 돼요. 혹시 제 채널 들어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없으세요? 제가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